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CJ E&M 오쇼핑 부문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 가이드 준비했습니다. 사업 보고서 간단하게 보고요. 그리고 자소 항목 3가지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는지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보고서는 CJ E&M의 반기 보고서를 찾아서 오시면 되고요. 사업의 내용으로 갈 건데 이제 사업의 내용으로 가시면 CJ E&M 미디어 사업부터 커머스, 영화, 음악, 드라마 사업을 영위하는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내용은 이 미디어 사업은 아니고요. 이 나 부분으로 내려가시면 커머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이 지금 어떻게 성장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방송산업과 함께 성장했고요. 케이블 TV로 시작을 했지만 2002년 위성방송과 IPTV가 도입이 되면서 그 가입자가 더 많이 늘어났고 홈쇼핑 시장이 성장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 산업 내에서 보자면 홈쇼핑 사업자는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종합유선이나 아니면 위성, IPTV 방송 사업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 채널을 공급하고 그 채널을 통해서 주문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유통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유통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유통사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이 홈쇼핑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품 소싱 능력과 체계적 물류 시스템, 축적된 양질의 DB를 바탕으로 사업 영역 확장하며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홈쇼핑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 쉽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그래도 홈쇼핑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편의성이 높고 타 유통업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 구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확인을 꼭 해두십시오. 저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홈쇼핑이 우리 삶에 익숙해진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자체도 지금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고요. 물론 지금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죠. 과거에는 보험을 비롯해서 새로운 상품 카테고리를 발굴하고 그리고 사후관리 고객 서비스 강화하면서 이제 정체기를 돌파했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그래도 아무리 이제 둔화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2%에서 5%대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온라인 여기 바로 뒤에 나오는데 티커머스가 활성화되면서 어떤 새로운 수익원 확보가 가능했다라는 측면에서 또 한번 눈에 띄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는 개별 업체의 실력이나 개별 업체만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분명히 차별화될 것으로 보이고,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쓰실 때에도 CJ E&M 오쇼핑 부문에 지원한 동기를 쓰실 때 그런 관점에서 이 E&M 오쇼핑 부문의 사업 전략이 경쟁사들의 것과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열릴 이 티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신규 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공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견해 밝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이 홈쇼핑과 달리 티커머스가 갖고 있는 장점 많이는 아니지만 잘 보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 작년에 2019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에 135조 원, 그 중에서 모바일 쇼핑이 87조 원을 달성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모바일 선두를 잡기 위한 치열한 그런 전쟁 그리고 전략, 이런 부분들이 우위를 점하거나 아니면 점유율을 빼앗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쇼핑이든 아니면 다른 홈쇼핑 산업을 분석하실 때 저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냥 이 전반적인 얘기 나오고 있고요. 시장의 안정성 부분을 보시면 홈쇼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신뢰와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값싸고 좋은 제품이라면 그냥 무작정 샀을 수도 있겠지만, 상품 간의 차별화가 없는 시장이 도래한다라고 한다면 저런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어떤 새로운 상품들을 직접 소싱하고 아니면 PB 제품들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저런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 그리고 고객들로부터 얼만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체도 판매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시대가 조금씩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또한 배송과 결제 시스템의 편의성, 상품, 고객 관련 정보는 이 온라인 쇼핑 사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각각의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홈쇼핑 회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좀 기사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강점을 부각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홈쇼핑 산업 내에서 비슷하게 상품을 팔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거는 굉장히 개념적인 관점에서 TV 채널을 통한 판매를 한다라는 점에서 동일하지, 막상 들어가 보면 AS를 잘하는 기업이 있고 모바일을 잘하는 기업이 있고 유통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기업이 있고 콘텐츠를 잘 만드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각각의 이 채널이나 각각의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점이라고 좀 어필을 하면서 이제 지원 동기를 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 점유율 추이가 나오고 있고요. CJ E&M이 2019년 기준으로 1위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사업 보고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소서로 왔습니다.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CJ E&M 오쇼핑 부문 지원한 동기 묻고 있고요. 입사업 후보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고 하면서 지원 동기는 회사와 자, 직무 수행 이유까지 같이 제시해달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장 포부 제시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글자 수가 1500자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은 넉넉하게 쓰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장 포부 같은 경우에는 500자 정도.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꼭 분량을 가지고 제가 분량 이렇게 쓰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관점에서 가장 균형감 있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최적의 그런 글자 수를 추천드리는 거니까요.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가이드 드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참고를 하시되, 쓰고 싶은 내용이 분명하게 있고 나는 반드시 이 얘기를 어떻게든 해야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1번의 회사와 직무 수행 이 동기는 한 1000자 정도 여기서 작성을 해야 될 텐데, 회사 지원 동기 뭐 한 500자, 자, 직무 지원 동기 그리고 뭐 한 250자, 자, 그리고 뭐 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250자 정도. 자, 근데 저는 이거 사실 안 넣어요. 이거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왜냐면 여기서 물어본 1번 항목에서 물어보는 것은 지금 지원 동기이지 네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걸 안 넣었는데, 그런데 왜 이걸 굳이 넣었냐? 현재들이 맨날 물어보거든요. 내 얘기 안 해도 되냐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250자 정도 넣으시라고 제가 일부러 여기 250자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뭐 취향에 따라서 이거 더 많이 쓰셔도 되고요. 뭐 안 써도 사실 무방합니다. 일본에서 물어보는 건 지원 산업과 지원 회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지원 동기를 쓰실 때 여러분들이 우선 홈쇼핑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좀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냥 옷쇼핑이어서 지원했다, 절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백화점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다양한 유통 채널이 존재하죠. 그래서 다른 유통 채널이 아니라, 유통 산업이 아니라 여기 지원한 이유가 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옷쇼핑이 갖고 있는 우위, 강점, 차별점,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드러내주면 왜 내가 옷쇼핑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사업 보고서 보면서 어떤 관점에서 좀 차별점이나 우위들을 살펴보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중심으로 오쇼핑 기사들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사업 전략들이나 아니면 어떤 상품 소싱 전략들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견해를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용 직군은 보시면 뭐 MD, PD, QA, 모바일 기회, 그리고 뭐 IT 이렇게 있죠. 해당 부서에 이제 지원한 이유인데, 해당 부서에서 일을 하고 싶은 이유를 설명할 때 그게 오쇼핑이면 좋겠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같이 엮어서 설명하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는 MD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쇼핑의 MD가 되고 싶다. 그래야만 내가 추구하는 MD로서의 무엇을 실현시킬 수 있다. 난 PD를 방송사가 아니라 옷쇼핑에서 PD를 하고 싶다. 왜냐면 이런 측면에서 의미도 있고 저런 측면에서 재미도 있고 이런 것까지 챙길 수 있는 PD는 옷쇼핑이 유일하다. 그래서 나는 옷쇼핑에서 PD를 하고 싶다 라는 식의 논리를 쌓아야 되는 게 사실 여기서 원하는 답변이기는 하고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지원 직무를 하고 싶은 이유만이라도 좀 제대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걸 옷쇼핑에서 하면 좋겠는 이유까지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는 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 포부 쓰시면 되는데요. 성장 포부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예를 들면 MD로서 적극적으로 신규 상품을 소싱하겠다. 신규 상품 소싱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 뭐 PD로서는 새로운 방송 방법을 항상 고민하겠다. 다양한 연출 기법을 활용해서 소비자들의 만족을 높이겠다. 전혀 사실은 의미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쓸 것 같으면 200자, 300자 쓰는 게 낫지 500자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고 싶은 일을 구체성 있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원자들이 어떤 미래를 생각하는지, 미래는 어떻게 일을 하고 싶은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써줘야 됩니다. 뭐 소싱하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어떤 새로운 제품을 소싱하고 싶은지, 티커머스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 전략을 시도하고 싶다면은 어떤 새로운 사업 전략을 해보고 싶은지, 고객 관리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QA를 한다면 QA가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되게 그 역할이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 나가고 싶은지. 자, 그런 구체적인 성장 포부를 여러분들이 드러내주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1번 항목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제 직무 역량 여기 얘기했는데 여기 안에도 보십시오. 2번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인 경험,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 그동안의 노력과 도전 측면에서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분량은 1500자이기 때문에 한 500자씩 꼭지 만들어가지고 3개 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역량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1번에서 근데 뭐 물론 역량 드러내도 좋고요. 근데 하지만 역량만 드러내다가 옷쇼핑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 홈쇼핑 산업에 대한 관심,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미래에 그리고자 하는 직무성장 계획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2번 항목에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드러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쪼개볼게요. 구체적인 경험, 자,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 자, 그동안의 노력과 도전. 자, 구체적인 경험이라는 건 여러분들 관련된 경험이나 아니면 실력을,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제시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실수하면 안 되는 게 경험만 제시하면은 실수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앞에서 논리를 제시해 주셔야죠. 해당 직무에는 이런 이유로 이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자, 플러스 제가 그래서 제가 과거 땡땡 경험에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서 어떻게 결과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런 흐름으로 써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명한 주제가 좀 하나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경험을 연달아서 제시를 해줘야 좀 더 설득력 있는 구조를 완성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장을 해야 돼요. 직무 수행에 있어서 이런 점은 나만의 차별점이다. 이걸 통해서 어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주제 제시해주면 좋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관련된 경험 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관련된 경험은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없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자기가 역량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경험을 제시하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경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각각의 포인트마다 쓸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 뿐이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 경험이 있을 텐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 나는 어떤 이유로 이게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지 나의 차별점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논리가 더 중요하고 그 논리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이 뒤에 나오는 경험 자체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갖다 붙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노력과 도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직무 약점이라고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약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 직무를 하고 싶었다. 이런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노력과 도전을 통해 뭐 변화 아니면 실력 쌓기 뭐 개선 등을 이뤄왔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인 근거, 예를 들면 여기서 근거는 노력이죠. 과정 등을 통해 드러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꼭 뭐 약점은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이 직무를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계속 도전해오고 노력해왔던 그런 과정 아니면 그런 시도, 이런 다양한 시도들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 수 있지 않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요 뒤에 보시면은 이를 통해 배운 점과 발현된 역량, 위기 사례, 극복 사례 막 포함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요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풀다 보면은 아니 결과 냈으면 당연히 느낀 점 있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중간에 뭐 위기 극복이나 뭐 어려움 극복 있겠죠. 다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쓰면은 나오는 것들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꼭 마무리에 좀 이 세 가지를 묶어주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앞부분 한 450자 정도씩 쓰고 그럼 150자 남잖아요. 1350자니까 곱하기 3을 하면은 그럼 150자에다가 전체 정리 한번 하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가치있게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진솔하게 얘기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꾸 또 회사 생각하면서 제가 홈쇼퍼를 지원하는데 어떤 관점을 드러내야 될까요? 자, 망하기 딱 좋은 접근이고요.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이건 어떤 점에서 힙하다. 난 어떻게 즐긴다. 이렇게 좀 더 주체적으로 여러분들 접근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저는 이런 걸 드러내면 좋지 않을까요? 이걸 어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MD인데, 저 PD인데, 저 QA인데 그거 안 해도 된다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굉장히 식상한 게 나오죠. 또 도전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 아닐까요? 또 다양한 삶? 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런 이 주제를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 때로는 집콕을 하면서 이 혼자만의 어떤 이 팬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각종 굿즈나 브로마이드나 아니면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집에서 한껏 신나게 틀어놓으면서 즐기는 삶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하루 종일 드라마를 보면서 뭐 맥주를 마시면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그 드라마에 흠뻑 젖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성에 빠져 드라마를 보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헬스를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즐기면서 땀을 흘리고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느끼는 그런 효용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중심으로 충분히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할 수 있어요. 자, 그걸 집중을 해보면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자, 그리고 계기 충분히 드러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전에는 안 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걸 하게 됐겠죠. 그걸 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를 잡았을 거고. 자, 그러면서 이게 막상 느껴보니까 너무 가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싶겠지. 자, 이런 다른 사람들도 들어봐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가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즐기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정의까지 가능할 거고요.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이 자신의 어떤 삶의 궤적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을 해보고 그걸 토대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하고 이게 갖는 즐거움, 이게 주는 효용감 이것들이 그래서 나에겐 어떤 의미인지까지 정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즐기는지 자, 최대한 구체성 있게 자, 다양하게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뭔가 이걸 내가 왜 써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여러분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변화한 여러분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고 쓰겠습니다. 변한 나의 모습, 나의 관점, 태도, 시각 등을 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확실하게 쓴 다음에 뒷부분에서 좀 드러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발현되고 적용되는지 이야기까지 풀어내신다면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 나감으로써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부 역량으로 어떻게 보면 이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까지 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면 3번 항목도 잘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홈쇼핑계의 1타 CJ E&M 오쇼핑 부문 취업 분석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